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IT 전문 잡지 테크엠 강진규 기자 함께할 거고요. 김영롱 앵커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이에요? 네, 오늘 생일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친절한 카톡이. 이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진규 기자가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맹활약을 보여줄지 저희가 일단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공개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더 강해진 알파고. 알파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자기 자체적으로 또 진화를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이 아니라 진화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진화가 맞아요.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알파고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인공지능이 또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까지 강진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확인했던 게 작년 3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벌써 오래전 일이 됐어요. 1년 다 돼가네요. 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 같아요. 왜요? 알파고가 바둑에서 너무 강력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바둑에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세상에 오게 되면 이세돌 구단은 최초이자 최후로 1승을 거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12월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알파고가 이 바둑 온라인 사이트 두 곳에서 전 세계 최고수, 최정상에 있는 고수들과 60개의 대국을 펼쳤었는데 60전 60승 그렇죠. 전승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누구였는지.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 누구냐? 네. 신은 강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닉네임 마스터 누구야? 하다가 이게 밝혀졌죠. 네. 알파고라고. 거기에 한국 랭킹 1위인 박정환 구단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도 있었는데 둘 다 패배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세돌 구단한테도 이 의뢰가 들어왔었대요. 근데 이세돌 구단은 이제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고 대신 이 바둑 사이트에서? 네네. 근데 거절을 했는데 대신 대국을 좀 지켜봤나 봐요. 대국을 지켜보더니 이세돌 구단이 너무나도 강력해졌다. 이제 앞으로 알파고를 이길 인간 바둑은 없을 것이다. 그때는 그러니까 알파고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고 또 이 인공지능이 매우 발전을 했다, 매우 진화를 했다는 게 보여주는 그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끼리 대화를 또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실제로 시보챗이라는 그 말이 좀 되게 거센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로봇들끼리 채팅을 하는 것을 보자 해서 시보챗이에요. 이 사이트에서 그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이 구글 홈 그 기기 두 개를 놓고 대화를 시킨 거예요. 이름이 하나는 블라디미르 그리고 하나는 에스트라곤. 이 둘이 대화를 하는데 며칠 동안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대화가 끊이질 않아요. 정말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대화를 계속해요. 끝말잇기 한 거 아니고요? 끝말잇기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 대화를 한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대화를 한 게 이 대화가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현실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시리처럼 명령을 하면 답을 주고 명령을 하면 답을 주고 이렇게 하나의 명령과 하나의 답이 잘게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글 어시스턴트는 기존의 대화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화를 했던 내용을 굉장히 간단한 것만 영어로 대화했기 때문에 정말 해석 가능한 것만 한 가지 뽑아왔는데 블라디미르가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이야. 그랬더니 에스트라곤이 그게 어떻게 사실인 줄 알아? 그랬더니 블라디미르가 네가 2초 전에 얘기했잖아. 설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진행이 되냐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것까지 이 구글 어시스턴트 두 개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와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했대요. 저는 이건 언론 보도상으로 봤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며칠 동안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완전 다른 점은 이제 기존의 대화를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맥락에 맞는 대화가 이어졌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시리를 통해서 좀 실험을 해봤던 게 제가 사랑해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기계일 뿐이에요. 또 사랑해 그랬더니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또 사랑해 그랬더니 이번엔 또 고맙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맥락이 없으니까. 제가 김영동 형수님한테나 그런 얘기 좀 잘하세요. 시리한테까지 그런 걸 언제 해봤어요? 아니 그래요. 제가 와이프한테 사랑해 얘기 3번 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요? 그만 좀 해.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됐는데 예. 지금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보니까 기존의 대화를 기억하더라. 아하. 굉장히 차이가 많아졌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는 진짜 거죠. 그 영화 허에서 예. 나오는 기술이 네. 이제 실제로 우리 대화가 가능해지고 옛날에 있었던 가치 회상하고 뭐 이런 네. 게 가능해지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뭐 시리 이런 것들만 얘기했는데 예. 인공지능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국가별로도 다 나뉘어지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것들이 있죠? 보면은 이제 그 알파고가 이제 제일 유명하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뭐 이쪽에 그 일본, 뭐 중국, 한국, 뭐 북한까지도 근데 인공지능 쪽 관련해가지고 네. 개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바둑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은 예전에 1997년 그 체스 경기에서 체스 예. 챔피언을 이겼던 게 그 IBM의 딥블루였습니다. 네, 딥블루. 예. 네. 그다음에 딥블루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이제 왓슨이죠. 네네. 그게 이제 2011년에 이제 퀴즈쇼에서 우승을 이제 차지하면서 제퍼디 쇼. 예, 네. 맞습니다. 제퍼디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 놀래켜줬고요. 그런데 이제 또 보면은 중국 쪽에서 알파고 이 쇼크로 인해서 작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특히나 이제 바둑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야인데 이제 자기네 이제 그치. 그쪽도 네.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텐센트가 작년에 이쪽 그 이제 바둑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분야에 뛰어들어서 싱텐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싱텐이 그동안에는 이게 그 드러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연말부터 싱텐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모습을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고처럼 인터넷 이제 바둑 사이트에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대결을 해본 겁니다. 근데 네. 대결을 했는데 어때요? 근데 이게 1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 알파고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한 3년 차가 됐는데, 3년, 4년이 됐는데, 음. 근데 이거는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승률이 90%가 나오고 오.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중국 1위 커제 구단하고도 이제 바둑을 경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 2승 6패로 이 싱텐한테 졌습니다. 네. 이 박정환 구단 역시도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1승 4패로 싱텐한테 이제 졌죠. 오. 그래서 이게 조만간 이게 싱텐이 금방 이제 그 구글의 알파고를 따라잡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에서도 예전부터 이제 많은 그 관심이 있어서 이 딥젠고라는 거를 네.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조치훈 구단하고 딥젠고가 네. 그 경기를 했었는데 그 조치훈 구단이 2승 1패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딥젠고는 알파고보다 이게 좀 떨어진다. 한 수 아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 한 2달 사이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네. 최근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그 이 딥젠고 역시 이제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 등장을 했는데 네. 역시 90% 이상의 승률을 보이면서 지금 얘는 뭐 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인공지능끼리 바둑 붙여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로봇 세상이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이 사실 우리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을 할 때 많이 또 기대를 했었던 게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대결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둑에서 간판 깨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스타크래프트 2인데요. 네. 뭐 지금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인간 대표를 누가 할지 개인적으로 뭐 저기 누구예요? 이렇게 저기 김요한? 김요한. 아, 네. 김요한 그 씨께서 임요한 임요한 감사합니다. 씨. 임요한 씨 그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스타크래프트 2로 이제 AI 인공지능 연구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 보실 게 바둑이랑은 룰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첫 번째로 바둑은 너 하나 두면 네. 그다음에 나를 두고 맞아요. 네가 하는 동안에 나는 생각하면 돼요. 계산을 네, 하면 네, 되는데 스타크래프트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흑돌과 백돌 자기는 백돌만 맡아서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에는 종족만 해도 3개죠. 네. 그리고 그 종족 내에서도 전략
포드론을 할지 3드론으로 좀 발빠르게 할지 무슨 말인지 약간 모르겠네요. 그런 거 내가 있잖아요. 치고 빠질지 그냥 네.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완전히 변수들도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장의 뭐 어떤 기울기, 네네. 대세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야말로 아, 그래요? 직감과 본능이 필요한 게임인데 오. 과연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거죠. 예.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변수만 체크할 게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변수도 많아지고 스타크래프트2에서도 인간이 여기서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오. 라는 생각들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뭐 이세돌 구단과 붙기 전에도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길 줄 알았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모르는 거고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이외에도 저희가 뭐 스타크래프트 2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하스스톤이라는 게임도 있고요.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게임도 있는데 카드 게임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보시면 예. 야 이렇게 인공지능 대학교 연구원들이 해가지고 뭐 게임 가지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여기서 핵심 파악은 게임을 통해서 뭐 연구를 한다는 게 네. 아니라 자연어 그리고 문자를 그리고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파악해서 네. 이것을 컴퓨터말 바꾸는 거죠. 전문용어로 코딩이라고 네네. 맞죠? 예, 예. 코딩으로 돌릴 수 있느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때 게임상의 상황 파악을 하고 네. 게임상의 뭐 카드를 내가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네. 혹은 자연어를 인식을 해서 오. 이것을 컴퓨터 언어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데 그 과정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게임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지난번에 저희가 CES 이야기하면서 자율주행차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생각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 잘 얘기. 통한 사랑이에요. 그만해. 네, 아무튼 그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때 김종일 예, 위원이 예. 짚어주셨던 게 지금 이 길 앞에 있는 저것이 그렇죠.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그렇죠, 장애물이냐 그렇죠. 아니냐를 이미지화시켜서 이것을 인간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죠. 시스템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게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연구를 할 수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 여기서 뭐 강하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미지를 자기네 말로 옮긴 다음에 네. 인간에게 알려주는 그 강점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술력도 예, 그렇고 예. 시간 단축도 그렇고. 게임을 근데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게임에서 예. 카드 게임에서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2 그리고 바둑 게임에서 이런 것을 계속 이제 진화를 시켜가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뭐 게임으로 한다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콧방귀 낄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네, 네.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아니 예전부터 컴퓨터가 있었고 인공지능 얘기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알파고가 갑자기 네. 확 그 성장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조사를 해보고선 찾아봤더니 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그 자녀분 있으시죠? 네네. 네. 네. 그럼 아기가 있으면 아기 교육을 한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기존의 인공지능은 아기가 있으면 아기한테 집에 TV가 있다. 이게 TV야?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네. 그럼 걔가 이게 TV구나 기억을 하고 딱 다시 보면 이 TV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알파고가 적용한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그 TV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방안을 쫙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애가 인식을 해서 요거는 이렇게 뭐가 나오는구나. 요거는 뭐 이렇게 문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네. 그 다시 그걸 또 반복하면서 그 스스로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요걸 TV라는 걸 인식을 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애들이 보면은 아이들이 놀이를 많이 하는 게 놀이를 통해서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놀이를 통해서 그 사회나 이런 그 언어, 문화를 이제 배워가잖아요. 네,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지금 똑같이 이런 학습들을 계속 하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자기가 스스로 궁금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요거는 요거는 뭐다라는 걸 이제 알아가는 지금 과정이라는 거죠. 게임을 옛날에는 통해서. 그러니까 네. 코딩을 하면 예. 이거는 A야. 맞습니다. 공식을 해놨는데 예전에는 입력을 요즘에는 했죠. 이런 알아서. 경우의 수를 계속 보여주면서 예. A랑 B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이렇게 스스로 네. 분석하게 하는 그걸 거죠.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들만의 이제 세계가 또 생기는 걸 테고. 예. 근데 그 과정이 이제 게임을 통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IBM 왓슨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공지능의 어떤 데이터를 누적해오고 예, 계속 맞습니다. 학습을 해오고 있는 게 IBM 예, 예. 왓슨이잖아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국내 한 병원, 예, 예. 대학병원에서 IBM으로
기술로 실제로 안병원에 예, 도입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IBM 예. 왓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지. 근데 IBM이 왓슨이 지금 똑같은 경로를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IBM 왓슨이 나왔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1년 그 제퍼디 퀴즈쇼에 나와서 퀴즈 맞추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저거 뭐 무슨 그냥 그 쇼하는 건가? 이벤트성. 이벤트성인가? 그런 네.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저런 퀴즈쇼나 이런 경험을 누적을 한 다음에 네. 이걸 갖고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영역들을 진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병원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게 각종 이제 뭐 CT나 MRI, 엑스레이 각종 그 데이터 자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경험이 많으시고 잘 아시지만 근데 이게 미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독을 어려울 경우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엄청난 데이터 축적한 내용을 갖고서는 그걸 막 분석을 해서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건 좀 뭔가 이건 안전한 것 같은데, 그 데이터들을 갖고서는 이 환자는 지금 뭐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좀 검사를 더 해라. 네. 이런 조언을 식으로 해주는 이제 거죠. 조언을 그렇죠. 해주는 네. 거죠.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이 의료 분야뿐만 아니고 지금 IBM에서 지금 20년 동안 축적된 네. 그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자료를 다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왓슨한테. 네. 그래서 이 왓슨 이걸 다 배우게 되면은 네. 이게 해커도 될 수가 있고 또 방어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한국 IBM이랑 네. SK CNC에서 네. 그 협력을 해가지고 그 왓슨한테 지금 한국어랑 보험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왜 공부하죠? 그 인공지능 보험 설계사가 조만간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주위에 있는 보험 설계사도 충분히 저를 설계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저런 걸 공부하면 네. 잘잘못을 따질 때 예. 뭔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긴 하겠네요. 그 보험 설계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험 손해보험, 그러니까 그런 게 보상에 아니에요? 대해서 공부하고 그렇죠. 있다는 보험 건 상품 설계를 네, 한다고요. 상품 상품에 대한 네. 소개를 해주고 많이 상담을 부족합니다. 해주고 이거를 좀 가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굉장히 거죠. 좋은 의미일 것 같은 게 우리가 예. 보험 설계사 분들 굉장히 열심히 일을 예, 하고 예, 계시지만 설계사 분들에 들어가는 인건비 때문에 우리는 보험에서 선취 수수료라는 걸 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런 선취 수수료까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또 줄어들겠네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안타깝네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예. 또 더 좋은 선택을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그럴 수 의미.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그 CES에서도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네. 그 각광받았던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했으니까 알렉사 얘기해줬잖아요. 알렉사,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알렉사가 많이 이제 채용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동차 기업들에서 알렉사를 채용하겠다, 아니면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이 코타나를 채용하겠다, 뭐 구글 어시스턴트를 채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김영렬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요? 아마존의 알렉사가 좀 실수로 결제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에코가. 에코가 예. 저기 그 스피커 네. AI 스피커 예, 이름이 예, 에코거든요. 네. 근데 해프닝이에요. 해프닝이긴 네네. 한데 그러니까 이제 TV 소리를 잘못 인식해가지고 네. 진짜 인터넷 쇼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련의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네네. 해드리면 미국의 어떤 꼬마아이가 네. 에코한테 너무 사랑스럽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인형의 집과 놀게 해줄 수 있겠니? 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에코가 그걸 듣고 네. 인형의 집을 인터넷에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한 6,000원어치 쿠키를 같이 친절하게 배달을 해가지고 되게- 엄마도 모르게 우와. 그러니까 바로 결제창으로 들어간 거죠. 네. 설정을 안 해놨으니까. 네. 그래서 인형의 집이 온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프닝인데 네. 이것이 또 하나의 미국 내에서 해프닝이 돼서 네. 미국 뉴스에 이게 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소개해주고 그 앵커가 마지막에 알렉사한테 인형의 집을 이렇게 사달라고 하다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라고 했는데 이 TV 소리를 듣고 또 그 가정에 있던 뭐 AI 스피커를 사용하던 모든 집에서 인형의 집이 주문이 됩니다. 진짜요? 그래가지고 한번 와. 난리가 났었는데 아마존에서는 이제 이거를 파악하고 네. 다 환불 조치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제를 할 일이 있으면 뭐 바코드를 찍든 아니면 보안 코드를 설정하든 해서 이렇게 한 단계 보완을 해놔라라고 권고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은 해프닝이지만 단적인 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뜻은 알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 이해는 해요. 네. 이해는 하는데 이게 주인님 목소리인지 아, 아니면 네. 옆집 사람 목소리인지 그렇죠. 내 주인은 뭐 이조 앵커인데 이조 앵커 아들이
갑자기 나 차 한 대만 뽑아줘 아빠랑 똑같은 걸로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똑똑해졌는데 네. 이거 과연 아무 말이나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도둑이 와서 안에 문 좀 열어줘 오, 그렇죠. 그럼 문을 열어주면 하면 안 문 되죠.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와,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하실 근데 말씀 이게 있으세요? 근데 진짜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에 되게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네.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우리 세 명이 동시에 다 같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과연 어느 누구 말을 말을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겠죠. 근데 이게 사람도 이게 헷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 같은 게 음성 인식은 이미 계속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것만 예. 좀 추가된다면 저는 뭐 기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좀 나타날 거고 또 있을 네. 거로 생각을 하니까 아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결제를 할 때 좀 한 단계를 더 둔다던가 아니면 음성 인식을 할 때 좀 더 이제 그 인식률을 좀 높인다던가. 근데 그런 시도는 하겠는데 아마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좀 이제 부작용들이 좀 그러겠죠. 계속 나타날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설이 되니까 핸드폰을 뭐 조카나 아들한테 맡겼다가 갑자기 엄청난 결제가 나타나고 막 있었죠. 예, 그런 일들 많이 실제로 있잖아요. 있었어요. 예, 그런 게 더 쉬워지게 되는 인공지능 세상이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좀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제 우리가 결론은 어떤 식으로 내볼 거냐면은 뭐 내가 바라는 인공지능의 전망도 좋고요. 아니면 강진규 기자께서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려주세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좀 그 인공지능 쪽 보면서 어떨 때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사람과 이제 이게 인공지능을 좀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진짜 어느 순간, 그러니까 바둑 얘기처럼 만약에 그게 알파고라는 사실을 공개를 안 했으면 네. 사람들은 이게 진짜 제야의 고수가 나타나서 이거 바둑을 두고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 뭐 게임 역시 우리가 PC방에서 갑자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스타크래프트로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보고선 너무 잘한다 하면은 얘가 진짜 인공지능인지 그냥 사람이 하는 건지 모르게 되겠다. 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게 그 두려운 마음에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많은 이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되게 굉장히 많이 대체를 할 거다. 네.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개인 인식의 문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예.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를 네. 확인을 하는 거, 그다음 또 인공지능들끼리도 이걸 또 확인을 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이게 주민등록번호나 자기 이름이나 얼굴로 확인을 하듯이 인공지능도 좀 그런 확인에 대한 그런 방안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로 앵커도 한마디 해주세요. 저의 결론 직설은 저 AI 얘기 나올 때마다 저 이렇게 하는데요. 네. 네가 나한테 맞춰라고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맞춰줘요. 네. 얘가 잘 못 들으면 이렇게 갖다 대서 그렇죠. 좋게도 말해보고 느리게도 얘기해주고 네. 얘가 분명하게 언어를 못 얘기해주고. 알아들으면 그렇죠. 내 언어 습관과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해주고 하잖아요. 사투리 쓰시는 분도 표준어로 얘기해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 실생활에 오려면 이제 인공지능이 나한테 맞춰야죠. 언제까지 인간이 AI한테 맞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오늘의 맥락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저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쓰겠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애플 사용자는 시리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구글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어시스턴트밖에 사용할 수 없겠지만 지금 보면 다들 제각각 자신만의 인공지능을 채용하려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는 마치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다운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다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결론입니다. 애플 빠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자, 훨씬 여기서 놀라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강진규 기자 그리고 김영로 앵커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